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종합순위 9위를 향한 강원도 선수단의 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예산 문제보다는 최근 불거진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협의회의 핵심 의제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 산불 화재 때 소방당국의 무전기 먹통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소방의 화재 출동 평균 도착 시간이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벌써 중반전을 넘었습니다. 종합순위 9위를 향한 강원도 선수단의 열전,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씨름판 위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부 경장급 결승전에서 한림대 임종걸이 상대 선수를 내리 2번 쓰러뜨리며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청장급 손명진, 용사급 김철겸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씨름에서만 금메달 3개를 수확했습니다. 체전 1등은 처음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다른 대회는 1등 많이 해봤는데 체전은 처음이라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는 이관왕을 기대했던 임찬호가 400m 허들에서 넘어지면서 금빛 질주를 비껴갔고 이혜인도 여고부 200m에서 아쉽게 6위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이재인이 3위를 기록하며 예상치 못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예상 못했던 메달이어서 기록은 좋게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첫 체전 메달이어서 너무 좋아요. 강원체육의 효자 종목인 역도는 올해 3년 연속 종목별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은 동메달을 두루 따내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습니다. 되게 그냥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만 딱 생각나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좀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춘천시청 오혜리는 여자 일반 73kg급 이하 결승에서 전국체전 2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수영에서는 남자 일반 자유형 50m에서 강원도청 양재훈이 1위에 오르며 3위를 차지한 같은 팀 이상수와 나란히 메달권에 진입했습니다. 폐막일인 10일까지 남은 기간은 3일. 이곳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강원도 선수단은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보다는 최근 불거진 강원도 현안들이 협의회의 핵심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 태풍 피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별 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2주 안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당정 간에 긴밀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계획입니다. 최근 제동이 걸린 강원도 현안 사업에 대한 얘기는 뒤이어 나왔습니다. 송전 철탑 260개는 괜찮다면서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크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대부분 당 지도부는 환경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현안과 국방 병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으로 발생한 접경지역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강원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찾자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당 지휘부 중 일부는 국방개혁 대세는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결이 조금 다른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강원도 여러 지역의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 이건 그 흐름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강원도를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최문순 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가 최대 2년까지인 만큼 앞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 사업비 90억 원 등 추가 국비 사업비 2천억 원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제재 때문에 동력을 잃고 있는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도내 전역에 치매 안심센터가 마련되고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돼 치매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이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가족과 함께 온 노인 한 명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예, 막이 하나 있고 둘째 하나 있고 막내로 이제 딸 하나 있고. 예. 지역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가족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문가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죠. 양양군은 앞으로 치매 검진과 예방교실, 가족 지원, 환자 쉼터 운영 등 더 많은 치매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지가 좀 저하되신 분들을 빨리 조기 발견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 강릉시는 현재 치매 안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강릉시 보건소 안에 작은 사무실 3곳에서 상담과 치매 간이 검사를 하는 정도였지만 올해 11월 치매 안심센터가 완공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확충됩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전역에 치매 안심센터를 새로 지었거나 짓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이면 도내 18개 시군에 치매 안심센터가 모두 갖춰질 예정입니다. 도내에선 동해, 속초, 삼척, 태백, 고성, 양양 등 11개 시군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강릉과 정선 등 7곳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마련됩니다. 내년부터는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내 전역의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운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간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임대사업자가 밀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67세대 규모의 강릉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등으로 이사를 가는 세대가 늘어났는데 10세대 이상이 각각 평균 7천만 원가량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임대사업자는 일시에 전출 세대가 몰리고 공실이 늘면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분양 전환할 계획으로 새로운 분양 사업자가 밀린 임대보증금을 떠안기로 하고 아파트 운영을 맡았습니다.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지난달 초 부도가 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더욱 걱정이 큽니다. 강릉시는 최근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지난달 초 대출액 45억 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 동안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알렸습니다. 걱정이죠. 어제 전화 연락 듣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경매로 넘어간다는 표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입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돼 부도 이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전 임대 사업자나 신규 분양 사업자 모두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 업체도 지금 관리실에 안 계신 것 같고 새로 분양한다고 들어오시는 분도 사무실에 안 나오시는 상황이신가 보네요. 네, 그분들도 지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강릉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뒤 LH 매각이나 경매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3주 동안 강원 지역에서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현재까지 확진 판정이나 의심 신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농가와 차량도 121개에서 절반가량이 이동 제한이 해제돼 62개로 줄었습니다. 도내 미세먼지의 83% 이상이 중국과 수도권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여율은 중국 등 9개가 70%, 국내 수도권 등이 13%, 강원도 자체는 16%였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은 강원도 자체 기여율이 13%로 더 낮고 수도권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17%로 더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와 공유하고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고성 산불 화재 때 소방당국의 무전기 먹통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고성 산불 화재 때 전국 공통채널 설정값 표준화가 제대로 안 돼 무전기 먹통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때도 기지국 장비에 이상이 생겨 무전기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60%가 말레이시아산이고 38%는 중국산, 국산은 2%에 불과하다며 소방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 소방의 화재 출동 평균 도착 시간이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화재 출동 평균 도착 시간은 강원도가 10.3분으로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평균 도착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4.7분이었고 강원에 비해 5.6분 빨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소방본부는 산지가 많고 소방 관서별로 맡은 지역이 넓은 것이 원인이라며 출동 거리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인제 지역 송이 수매가 마감된 가운데 송이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9월 9일부터 시작된 송이 수매를 오늘 마감한 가운데 수매 물량은 3,953kg에 금액은 8억 2,00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매 물량은 지난해 900kg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매 금액도 지난해 1억 4,500만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돕기 위한 스포츠 휠체어 4대가 도내 체육시설에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스포츠 휠체어 17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강원도에는 춘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3대, 원주 드림체육관에 1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휠체어는 지체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용품이지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포츠 휠체어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춘천시가 소양 촉진 2구역 일명 기와집골 재건축 사업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했던 지역인 만큼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양촉진 2구역 재건축 사업은 2002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8년에 조합 임원이 재구성되고 올해 초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장기간 표류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지역축제인 용화축전에서 27사단 해체를 반대하는 걸기대회가 개최됩니다. 화천 지역 27사단 해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화천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용화축전에서 사단 해체 반대와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촉구하는 군민 걸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사단이 해체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생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해체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한글 교육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한글 해득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